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오늘은 2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설명절 연휴의 시작인데 건강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최근 테슬라를 향한 월가의 시선은 단순한 기대를 넘어 확신의 단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의 퀀트 펀드로 불리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행보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25년 4분기 13F 공시를 살펴보면 이들은 테슬라의 주식 비중을 기존보다 무려 220%나 늘리며 공격적인 매집에 나섰습니다. 현재 이들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은 약 130만 주에 달하며 전체 가치는 6억 1천만 달러 규모에 육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수치는 이들의 평균 매수 단가입니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는 주당 약 426달러 수준에서 대량 매수를 진행했는데, 이것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고의 투자 집단이 현재 가격대에서도 테슬라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음을 증명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31일 기준으로 공개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스테이트 스트리트를 포함한 수많은 메이저 기관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식을 일제히 추가 매수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이처럼 한꺼번에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AI, 로보틱스, 에너지 생태계를 장악할 것이라는 거시적인 흐름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권의 평가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데, 티그레스 파이낸셜은 최근 테슬라에 대해서 매수 등급으로 분석을 시작하여 목표 주가를 무려 550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들은 테슬라의 수익 구조가 차량 판매 수익을 넘어서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와 AI 기반 인프라로 전이되는 초기 단계에 진입했음을 강조하며 시장의 저평가 요인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의 집중적인 매수세와 낙관적인 전망은 향후 테슬라 주가의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형성함과 동시에 새로운 고점을 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의 미래 성장 동력 중 가장 파괴적인 혁신으로 꼽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테슬라가 올해 1분기 내에 3세대 버전을 공식 공개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될 3세대는 이전의 시제품들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대량 생산을 전제로 설계된 최초의 이터레이션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2.5 버전에서는 기존 2.5 버전에서 우리는 이미 옵티머스의 부드러운 보행과 기본적인 사물인식 능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3세대의 핵심은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손 디자인에 있습니다. 인간이 손이 가진 복잡한 관절 구조와 촉각 센서를 더욱 정교하게 구현하여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미세 조립 작업이나 가사 노동 영역까지 수행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로봇이 단순히 연구실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재 기가 텍사스 공장 현장에서 이미 옵티머스가 실제 부품 운반이나 공정 보조 업무에 투입되어 실전 데이터를 쌓고 있습니다. 이번 3세대는 이러한 현장 피드백을 바탕으로 내구성과 작업 효율을 극대화한 모델로 테슬라 공장 내에서의 완전 자동화를 앞당기는 핵심 병기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이 혁신은 테슬라의 제조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은 물론 전 세계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테슬라 배터리 기술의 정점이라고 불리는 4680 배터리 양산 체제에서 그동안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거대한 장벽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전극이 전해액을 흡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2026년 2월 12일에 공개된 테슬라의 새로운 특허는 이 병목 현상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자세히 보여줍니다. 그동안 테슬라가 추진해온 건식 전극 공정은 비용 절감 면에서는 혁명적이었지만 화학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극을 구성하는 바인더 물질인 불소수지가 마치 프라이팬의 코팅처럼 액체를 강하게 밀어내는 성질, 즉 소수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완성된 배터리 셀에 전해액을 주입하더라도 전극 내부 깊숙이 스며드는데 무려 72시간, 꼬박 3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수천 수만 개의 셀을 찍어내도 이 3일간의 에이징 시간 때문에 공장 부지의 상당 부분을 재고 창고로 써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테슬라 엔지니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플라즈마 해킹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전극 필름이 제조되는 라인에 플라즈마 활성화 단계를 직접 통합한 것입니다. 질소, 수소, 아르곤, 산소 등이 혼합된 플라즈마 가스에 전극을 노출시키면 불과 0.1초 만에 전극의 원자 구조가 재배열이 됩니다. 표면에 불소 원자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인 하이드록실기를 심어버리는 것이죠. 이 공정의 정밀함은 실로 경이롭습니다. 특허에 따르면 플라즈마 에너지는 전극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 20 마이크로미터 깊이까지 침투합니다.
이것은 전극 활성층의 상당 부분을 화학적으로 개조했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배터리 전극은 액체를 밀어내던 방패에서 전해액을 순식간에 빨아들이는 분자 수준의 스펀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실제 데이터는 더욱 놀랍습니다. 기존의 건식 전극에서 전해액 방울의 접촉각은 매우 높았는데, 즉 액체가 전극 위로 구슬처럼 맺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플라즈마 처리를 거친 전극의 접촉각은 즉시 0도로 떨어집니다. 액체가 닿자마자 표면에 완전히 퍼져 흡수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특히 진공 상태에서 4000W의 고전력을 써야 했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테슬라는 단 200에서 500W의 낮은 전력으로 대기압 상태에서 이 공정을 성공시켰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진공 챔버 없이도 일반 공기 중에서도 초고속 롤투롤 공정이 가능하다는 뜻이며, 기가팩토리의 생산 속도를 수십 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스모킹 건이 됐습니다. 성능적인 이점은 덤입니다. 플라즈마 처리된 셀은 에너지 밀도가 기존 88W시에서 92W시로 증가했고, 용량 또한 24mAh에서 25mAh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내부 저항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충전 시 발생하는 열을 억제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테슬라가 추구하는 10분 충전과 같은 초고속 충전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 체력이 됩니다. 결정적으로 이 기술은 배터리의 물리적 구조까지 혁신합니다. 기존에는 전해액을 강제로 밀어넣기 위해서 높은 압력을 가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배터리 내부의 젤리롤 구조가 찌그러지는 코어 붕괴 현상이 빈번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배터리 중앙에 커다란 빈 공간을 두어야 했는데, 플라즈마 공정을 통하면 전해액이 스스로 스며드는 그래피티 필이 가능해집니다. 압력을 가할 필요가 없으니 배터리 중앙의 빈 공간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없앨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빈 공간을 에너지 물질로 더 채워 넣음으로써 4680 배터리는 더욱 촘촘하고 강력한 에너지 저장 장치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야망을 상징하는 사이버캡 역시 현실 세계에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기가 텍사스 공정 주변에서 최소 6대 이상의 사이버캡 차량이 실제 도로주행 테스트를 진행하는 모습이 대거 포착되었는데, 특히 이 차량들이 서부 2호엘 구역과 사이버터널 인근을 주행하고 슈퍼차저 스테이션에 직접 연결되어 충전하는 장면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것은 사이버캡의 하드웨어 설계가 이미 양산 가능한 수준으로 최적화되었으며, 무선 또는 자동 충전 인프라와 연동 테스트가 막바지 단계에 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차량은 앞서 언급한 플라즈마 배터리 기술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고, 저렴한 공정 비용으로 만들어진 고밀도 4680 배터리가 탑재되어야만 25,000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버캡이 도심 곳곳을 누비며 수익을 창출하는 로보택시 군단의 핵심 유닛으로 기능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생태계의 또 다른 축인 스페이스X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스페이스X는 현재 기업 공개를 검토하면서 차등 의결권 도입을 심도 있게 논의 중입니다. 이것은 외부 자본을 대규모로 유치하면서도 일론 머스크가 회사의 장기적인 우주 개척 비전을 훼손당하지 않고 강력한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그리고 XAA로 연결되는 일론 머스크의 기술 제국은 이제 자본시장에서도 그 지배력을 공고히 하며 인류의 미래 기술 전체를 선도하는 거대한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이 화려한 미래, 즉 수만 대의 사이버캡이 도로를 누비고 옵티머스가 공장을 가동하는 이 모든 시나리오에는 공통적으로 단 하나의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인데, 아무리 배터리 공정을 혁신하고 로봇을 잘 만들어도 결국 그 기계들을 움직일 전기가 없다면 테슬라의 모든 혁신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전력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3년 전 테슬라 마스터 플랜 3가 발표됐을 때 기억하십니까? 당시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가 또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 지구 전체를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겠다니 망상이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5년 말이 된 현재 그 망상이 현실이 되다 못해 공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반도체 전쟁은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시작된 건 에너지 전쟁이죠. 아무리 비싼 AI 칩을 사도 전기를 꽂을 콘센트가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리는 사태가 텍사스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사태를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스페이스X의 스타쉽을 발사해서 목숨을 걸까요? 단순히 화성을 가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충격적인 해답을 내놨죠. 지구의 전력망으로는 AI를 감당할 수 없다. 답은 우주 데이터 센터다. 지구에는 밤이 있고 구름이 끼지만 우주에는 24시간 365일 쏟아지는 태양광이 있습니다.
그 무한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주 서버를 돌리고 데이터만 지상으로 쏘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AI와 에너지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그렇지만 우주 데이터 센터가 완성되기 전까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우리는 어디에서 전기를 구해야 합니까? 결국 당장은 지구에 있는 전력망을 쥐어짜야 되죠. 왜 이런 위기가 왔는지 제가 확인한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를 보시죠. 골드만삭스는 AI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160% 폭증시킬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글 검색 한 번 할 때보다 챗 GPT한테 질문 한 번 할 때 전기가 무려 10배나 더 듭니다. 전기를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퍼붓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냥 보고서상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현실은 더 끔찍한데요. 지금 보신 자료는 25년 12월에 발행된 미국 전력 신뢰성 평가서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개발이 있는 지역에서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범인을 지목을 했습니다. AI가 전기를 다 빨아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프를 보시면은 다른 지역은 잠잠한데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인 PJM 지역이 수요가 미친 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전선이 녹아내릴 지경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로 뭘로 막느냐 하면은 위표를 보시면은 풍력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배터리이죠. 바로 테슬라 메가팩 같은 ESS 뿐입니다. 그럼 이걸 뭘로 막느냐? 표를 보시면은 풍력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늘고 있는 것은 배터리이죠. 테슬라 메가팩 같은 ESS 뿐입니다. 근데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미국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미국 전력당국 NERC가 최근 최고 등급인 레벨 3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1만 5천 메가와트, 원전 15개 분량의 전기가 증발을 해버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정확하게 테슬라 배터리 시스템을 가리키고 있는데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테슬라의 메가팩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이 메가팩을 자체 생산하면서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테슬라조차 어쩔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테슬라 메가팩 내부 구조도인데 중앙에 PCS 전력 변환 시스템이 보이시죠? 테슬라는 이 장비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하의 테슬라라도 절대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죠. 바로 이 PCS의 심장에 박혀야 되는 핵심 전력 반도체입니다. 이 작은 부품이 없으면 전력 제어가 불가능해서 거대한 메가팩도 전원을 켤 수 없는 깡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 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전력 칩의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테슬라 메가팩 공장을 24시간 돌리고 싶어도 이 기업의 칩을 안 주면은 공장을 세워야 되죠. 일론 머스크조차도 물량을 더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3년 전 엔비디아가 GPU 칩 하나로 세상을 먹었듯이 앞으로 3년은 이 전력 제어 칩을 만드는 회사가 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지금 수주 잔고는 3년치가 꽉 찼는데 없어서 못 파는 것이죠. 그런데 주가는 아직 사람들이 전력주라고 하면은 변압기나 전선만 보지 정작 이 핵심 소재 기업은 모릅니다. 테슬라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기업은 그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여러 종목을 분산 투자할 때가 아니라 확신만 있다면은 전력주 대장 하나만 잡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은 아직 시가총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유튜브 공개 영상에서 이 종목이다라고 종목명을 공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 아직 테슬라에 비하면 시가총액이 한없이 가볍습니다. 한꺼번에 매수세가 몰리면 수급이 꼬이고 자칫 세력들의 타겟이 될 수가 있죠. 게다가 지금 에너지 전쟁의 뉴스 하나, 정부의 전력망 정책 발표 하나의 변동성이 큽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점과 여러분이 보는 시점 차이 때문에 자칫하면 물릴 수도 있죠. 유튜브 알림만 믿다가는 이미 버스가 떠난 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정말 간절하게 인생을 바꿀 기회를 찾으신 분에게만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만삭스와 미국 정부의 경고가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올라타셔야 되시는데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고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필요하신 내용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바일도 더보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똑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은 한 분도 빠짐없이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매수하시면은 테슬라로 묵직하고 안정적인 AI 자율주행 성장을 챙기시면서 전력량이 심각해질 때마다, 그리고 테슬라 메가팩 수주가 터질 때마다 폭발적인 수익을 내는 양방향 수익 구조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계좌에 나만의 AI와 에너지 슈퍼사이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시는 거죠. 에너지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공급 부족 사태가 터지면은 그때 사고 싶어도 못 사죠. 기회는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